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오는 21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정말 핵심이 될 수치들을 먼저 설명드린 후 앞으로도 테슬라라는 회사의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이 될 숫자 하나를 꼽으라면 EPS, Earnings Per Share입니다. 즉, 이번 분기 순이익을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의 숫자만큼 나눈 값이죠.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2011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인 54센트의 EPS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수치가 실현 가능할지, 이 수치가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순이익의 대부분은 전기차 판매 매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의 차량 인도수가 9만 650대였는데 3분기는 13만 9,300대로 무려 53.67%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벌써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가 가장 마진이 낮은 모델 3이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는 지난 2분기 6,036 달러에서 차량 인도수 증가와 같은 53.67% 증가가 아닌 약 35% 내외의 증가인 8,200 달러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수치는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덩어리인 전기차 판매수가 밝혀졌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매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생산 단가입니다. 영어로는 Cost of Goods Sold, 줄여서 COGS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이 생산 단가를 빼주고 나면 나오는 게 Gross Profit인데 이건 단순한 수치로 보는 것보다 매출과 Gross Profit의 비율인 Gross Margin이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Gross Profit도 올라가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가 함축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죠. 과거 연단위의 테슬라 매출을 보면 매출에서 Gross Margin이 가장 낮은 모델 3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테슬라 전체의 Gross Margin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난 5분기를 보면 Gross Margin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생산 비용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Gross Margin을 통해서 모델 3의 생산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생산 공정 최적화가 테슬라가 가진 장기적 필수 경쟁력 중 하나이므로 매 분기 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에서 생산 단가를 빼고 나온 Gross Profit에서 다시금 영업 비용들을 제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정말 오랜 시간 영업이익에서부터 적자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지난 5분기의 추세를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꽤나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서도 얼만큼 영업이익률이 상승해서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보는 것이 앞으로의 테슬라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포함하여 기타 이익과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나오는 수치가 단기 순이익이고 이 순이익을 시장의 유통 주식수로 나눈 값이 EPS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단기 순이익도 오랜 시간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꾸준한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서는 지난 1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치인 54센트의 EPS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4센트의 의미가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의 EPS는 미래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5분기 테슬라의 매출 대비 순이익의 비율은 고작 1.72%에 불과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제가 제시한 3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맞다면 이번 54센트의 EP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6.3%의 순이익률을 달성해야 됩니다. 최근 가장 순이익률이 높았을 때가 지난 3분기 2.27%였다는 것을 고려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야 하는 것이니 정말 큰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4분기간 흑자 전환 성공 이후 10센트 내외에서 맴돌던 EPS가 이번 분기 정말 54센트가 된다면 테슬라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비율 분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순서대로 테슬라의 주가, EPS, 그리고 P ratio입니다. EPS 앞에 적힌 TTM은 Trailing 12 Months를 줄여서 쓴 내용으로
그 분기의 EPS가 아닌 앞서 12개월, 즉 4분기의 EPS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rice to Earning Ratio는 첫 번째 차트의 주가를 두 번째 차트의 EPS로 나눈 값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가격을 비판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P-ratio를 가지고 비판하는데 여기는 사실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금융 비율 분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으면 지금 테슬라의 퍼가 500이니 1000이니 하면서 문제 제기를 못할 텐데 솔직히 이런 비판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P-ratio는 기본적으로 모든 비율 분석이 그렇듯 분모와 분자를 가집니다. 그런데 분모의 수치가 엄청나게 작을 경우, 즉 EPS의 수치가 엄청나게 작을 경우 당연히 어떤 분자값을 가지든 이 비율은 무지막지하게 부풀려지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 P-ratio 계산에 사용되는 분모의 수치가 어떻습니까? 조만간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3분기 EPS로 업데이트 되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치는 2분기 EPS 수치, 즉 0.11, TTM Net EPS를 사용한다면 0.41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TTM EPS가 음액 값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음을 모두 알아서 퍼 수치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죠. 지금 0.41의 EPS를 바탕으로 계산된 P-ratio를 가지고 500배니 지난 분기 EPS를 지금 사용해서 1000배니 하시는 분들은 비율 분석에서 분모의 수치가 이처럼 작을 때는 그런 비판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테슬라의 EPS가 어쩌다 보니 1센트로 나와서 퍼가 41,000으로 계산되었다면 이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리고 간혹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너무 높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사실 이건 결국 테슬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냐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시장 점유율만 생각하시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맞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미래를 단순히 일론이라는 사람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해도 수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최근의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회계에서 잡히는 당기 순이익은 단순하게 그만큼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받아야 될 돈들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죠. 이처럼 실제 현금 흐름과 회계 이익이 다르다 보니 이런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지표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이고 이런 현금 흐름 중에서 영업과 관련된 실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입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지표입니다. 실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보다 앞서서 영업현금 흐름이 개선되었고 지금 또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가치와 실적의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과거 토요타의 시장 가치 추이를 GM 혹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P-ratio 주제로 돌아와서 테슬라 이전 자동차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던 토요타를 봐보죠. $10에서 $16 사이의 안정적인 EPS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퍼도 7에서 13 사이를 오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GM도 봐보죠. EPS가 $6 내외에서는 6 내외의 퍼를 보여주다가 EPS가 $1로 떨어지자 퍼가 24로 치솟습니다. 이게 뭐 GM의 미래 가치가 갑자기 치솟아서 퍼가 치솟았나요? 전혀 아니죠. 단순히 분모의 수치가 너무 작아져서 그에 따른 기술적인 퍼의 변화인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낮아졌던 EPS가 GM이 앞으로도 보여줄 EPS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주가는 잠깐의 폭락은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였고 그에 따라 퍼 수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잠깐 이렇게 올라간 퍼 수치는 앞으로 GM의 EPS가 예전 수치로 회복된다면 바로 예전 수치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GM의 사례가 바로 테슬라 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500, 1000의 P-ratio를 테슬라가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그런 멍청한 기관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EPS가 11센트, 54센트 이렇게 귀엽게 잠깐 나오고 있으니 기술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부풀려진 퍼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는 EPS는 절대 앞으로도 유지되는 EPS가 아닌 이제 시작하는 EPS인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테슬라의 EPS가 $2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의 제대로 된 기대치가 담긴 펄을 테슬라에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도 상당히 다이나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도 무지막지한 성장성으로 인해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거기에 조만간 더해질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생각하면 저도 어떤 식의 시장의 평가가 테슬라에게 펄을 통해 내려질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요즘 테슬라 분석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파면 팔수록 너무 재미있고 조금씩 자료를 정리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다 정리되면 너무 재미있어질 듯 합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가능하면 시간이 지나서도 의미가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금융 분석을 통해 의미가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 시간, 정리 시간, 분석 시간 등 더 많은 준비 시간과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런 영상들이 마음에 드시고 꿀잼 놀이터 채널의 성장을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또 열심히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 링크를 통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